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많은 걸 설명해 주지만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강력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속에서 찾았어요. 네, 그 답이 바로 신화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 세계의 신화 속으로 떠나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신화를 이야기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신화, 이거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류의 아주 깊숙한 어떤 근원적인 필요에서 태어난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말이죠. 인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두려움에 대한 일종의 설명서였던 셈이에요. 예를 들면 이 척박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던가 저기 저 번개나 폭풍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저 초인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같은 정말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화가 들려줬던 거죠. 자, 그럼 신화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시작, 즉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말 모든 문화권에서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이 다 제각각이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가끔은 정말 기이할 정도로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거인의 몸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모티브인데요. 북유럽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이미를 라는 거인을 죽여서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어요. 두개골은 하늘이 되고 피는 바다가 되고 좀 잔혹하죠? 반면에 중국 신화에서는 반고라는 거인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자기 몸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눈은 해와 달이 되고 피는 강이 되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몸 자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해야겠죠?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 같아요. 너무 다채롭거든요. 북유럽에서는 신들이 나무 두 그루를 깎아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남매가 낳은 어떤 고기 덩어리에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해요. 또 필리핀 신화는 더 재미있는데 대나무에서 인간이 뿅 하고 나왔는데 신들한테 벌을 받아서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이 생겨났다고 설명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문화가 자연을 또 재앙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시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상도 있고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자 신화에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들의 세상과 인간들의 세상, 그 사이에서 온갖 시련을 헤쳐나가는 존재들, 바로 영웅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서사시 속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길가메시입니다. 이 길가메시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괴물을 무찌르는 걸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는 우정, 그리고 상실의 아픔, 또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까지 다루고 있어요. 길가메시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신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아주 오만한 폭군이었어요. 근데 신들이 보낸 라이벌 엔키두를 만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함께 위대한 모험도 떠나고요. 하지만 비극이 닥칩니다. 친구 엔키두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거든요.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 인간의 유한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오만한 폭군이 친구를 잃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이 장대한 이야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영웅 신화가 바로 이렇게 깊은 인간의 감정과 진실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신이라고 해서 다 완박하고 저 멀리 있는 근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랄 만큼 인간적인 신들도 있었답니다. 특히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신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여기 보세요. 천둥의 신, 그 막강한 토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망치, 멸리르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범인이 거인이었는데 망치를 돌려받는 조건이 아름다운 여신 프레야를 자기한테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완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토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프레이어처럼 여장을 하고 신부인 척 위장해서 거인한테 시집을 갑니다. 상상이 가세요? 천둥의 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결국 망치를 되찾긴 하는데 이 일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신들도 화내고 속임수도 쓰고 어쩔 땐 좀 찌질하기까지 한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걸. 자, 그럼 이런 수많은 고대의 이야기들, 즉 신화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신화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서 같은 거예요.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뭘 두려워했는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이 신화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신화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패자들의 역사까지 상상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신화 속에는 공식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한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나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 시대에 신화를 새로 쓴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화를 믿고 또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 21세기를 살았던 우리를 기억하게 할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